이제 사람의 수정과 발생에 대해서 이제 녹화하겠습니다. 사람의 수정과 발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람의 생식기관을 살펴보는 것과 다음에 수정과 발생 과정, 즉 임신과 다음에 출산까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때 아기 즉 대감 한 11에서 12세까지 만 나이로 12세지만 한 13세까지는 0세부터 요 사이 아기 때는 1차 성징이 나타나요. 1차 성징이 무엇이냐? 1차 성징은 바로 딱 봐서 이게 남자다, 이게 여자다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외부 생식기를 가지고 아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즉 남자아기인지 여자아기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제 딸한테 머리를 짧게 깎이고 다음에 남자 옷을 입히면 남자 같아요. 제 아들한테 머리 긴 거 가발 씌우고 다음에 여자 옷 입히면 여자 같아요. 딱 봐도 같아요. 왜냐? 아기들은 얼굴에서 남성과 여성의 티가 별로 안 나요. 특히 갓난 애기들은 더 안 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남자아이들한테 파란색 옷 입히고 여자애들 분홍색 옷 입히고 여자애들 머리를 기르고 하니까 남성과 여성의 티가 그렇게 나지만, 결론적으로 외부 생식기만 가지고 아기들의, 즉 어린아이들의 성별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사극 장면에서 여자가 고전 퓨전 사극에 보면 여자가 남장을 하고서 성균관에 들어간다거나 도화소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이 퓨전 사극에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딱 봐도 여자인 게 티가 나죠. 제가 여자 옷을 입고 머리를 가발 써도 남자인 게 티가 나죠. 왜냐? 딱 보면 티가 난다. 그게 바로 2차 성징이에요.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요. 2차 성징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춘기 남자들한테 혹은 여자들한테 나타나는 변화는 먼저 남성의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수영, 그 다음에 변성기, 여드름, 그 다음에 근육이 발달하죠. 근육, 체격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키, 몸무게가 급격히 성장하죠. 남학생들은 키가 작다고, 몸무게가 작다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커요. 남들보다 작게 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마련이에요. 여자보다 커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급격히 성장하니까 잘만 먹으면 될 거고, 여성은 가슴하고 엉덩이가 발달하죠. 왜냐? 가슴이 발달하는 이유는 유선인 조직이 생겨서 아기들한테 젖을 먹일 준비를 해주는 거고, 엉덩이가 발달하는 이유는 골반이 넓어지면서 출산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생리현상이 생기죠. 월경이 나타나니까 생리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키와 몸무게가 역시 급격히 자라고 여드름이 생깁니다. 2차 성징이죠. 딱 봐도 남자와 여자가 체격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나타나는 성징을 2차 성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2차 성징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생식 준비, 자손을 낳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성은 정자를 만들어내고 여성은 난자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통해서 혹은 교미를 통해서,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와 교미를 통해서 자손을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한다는 뜻이죠. 사람도 똑같이 동물이므로 2차 성징이 바로 생식을 준비하는,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남성의 생식기 구조가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자 위주에서 살펴볼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를 정자. 왜냐면
남성의 성적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자를 만들어내고 정자를 난자와 결합시켜서 수정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정자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바로 정소를 알아야죠. 정소는 정자가 생성되는 곳이죠. 한마디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특징은 이 정자는 생식 능력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생식 능력 없습니다. 왜냐? 운동성도 없고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자가 만들어진 이 정자가 부정소로 이동하네요. 부정소에서는 정자가 성숙해요. 한마디로 정자가 생식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정자가 생식 능력을 가지고 저장도 해요. 그래서 정자를 많이 만들면 부정소에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사정을 할 때, 즉 남자가 정자를 배출할 때는 부정소에서 수정관을 따라 이동해요. 수정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두 곳을 지나는데 바로 정남, 전립샘을 지나요. 이 정남과 전립샘에서 각각 정자만이 아니라 정액 성분을 각각 집어넣어줘요. 즉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과 정자를 합쳐서 우리는 정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정액을 사정하면 바로 정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남과 정장을 왜 지나가느냐? 정남과 정장을 지나가면서 정자는 운동성이 뛰어나지만 에너지를 그 순간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여성의 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즉 액체에 성분이 필요하고요. 이 액체 성분은 영양물질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이 영양물질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얘는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인 이유는 여성의 질환은 그러니까 남성의 정액이 도착할 여성의 질환은 산성이에요. 이유가 세균 때문에 그래요. 세균을 죽이려고 산성이에요. 정액 속에 들어있는 정자도 여성의 몸 입장에서는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은 죽어야 되겠죠. 세균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자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액이 알칼리성을 띠니까 정자가 이 알칼리성 때문에 여성의 질이 중성화되고, 즉 중화되고, 우리가 시험범위 배웠을 거예요. 중화되고, 그리고 나서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남성의 생식기의 가장 중요한 명칭들입니다. 그러면 여성의 생식기 볼게요. 여성의 생식기와는 똑같이 남성의 생식기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난소예요. 난소에서는 난자를 성숙시켜서 배란합니다. 배란이 난자가 나오는 과정이죠. 이 배란을 하면 난자가 나옵니다. 당연히 난자도 영양물질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수란관으로 갑니다. 수란관은 난소와 자궁을 이어지는 이렇게 되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 수란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자궁을 지나고 다음에 질을 지나서 외부로 나가게 되겠죠. 질 밖으로 나올 때, 자궁 지나서 질 밖으로 나오면 그 난자는 수정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수란관에서 보통 수정이 일어나고요. 수정이 일어난 애는 자궁에서 착상이 되고요. 시간이 오래 끌어서, 즉 임신기간 다 지나서 질 밖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란관 자궁은 아기가 자랄 수 있는 아기집이 되겠고요. 질은 남성의 생식기를 받아들이고 아기가 나가는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도 교과서 218페이지에 쭉 적혀 있는 것처럼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자와 난자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교과서 219페이지에 정자의 사진과 난자의 사진이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정자와 난자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얘는 많다. 한번 사정할 때 3억에서 5억이에요. 임신이 안 되는 정자 수가 적다도 5천만 마리 정도 된대요. 난자는 한개 배열. 얘는 수시. 얘는
월경 주기가 있죠. 그래서 보통 28일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난자는 크다. 얘는 작다. 얘는 운동성 있다. 얘는 운동성 없다가 되겠죠. 정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난자는 영양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물질 때문에 세포가 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자는 꼬리가 있고요. 난자는 꼬리가 없어요. 얘는 꼬리가 있고요. 얘는 꼬리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정자와 난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긴 영양물질이 있지만 얘는 영양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의 차이점도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얘네가 여성의 몸 안에서 수란관에서 만난다고 했죠. 만나서 되는 것이 바로 수정란입니다. 만나는 현상이 수정이고요. 수정이 됐으면 난자는 정자를 받아들여서 n 더하기 n, 여기에 n이라는 염색체가 들어있을 거고, 즉 23개, 여기도 23개 들어있을 테니까 수정란은 2n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겠죠. 태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남자가 정자를 만날 때는요, 남자가 사정을 하면 정자 수가 아주 많이 도착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정자들이 난자에 도착하는데 얘는 n의 핵을 가지고 있고 다 n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사람이 발생하지 않죠. 정자는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가 정자에서 n을 집어넣으면 얘는 수정막을 형성해서 다른 애가 못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수정란입니다. 수정란은 2n짜리 완벽한 체세포입니다. 이 수정란이 잠시 뒤 시간이 지나서 나는 체세포 수정이 됐고요. 46개의 염색체를 가졌고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야죠. 세포수가. 세포 분열이 됩니다. 왜냐? 세포는 적당수로 커져야 되는데 얘는 너무 커요. 난자는 사람의 일반 세포보다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잠시 뒤 반으로 쪼개지고요. 잠시 뒤 반으로 쪼개져요. 재밌는 점은 이거 2N 가지고 있고 이것도 2N 가지고 있고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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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 즉 핵분열을 해서 세포를 나누고 세포질 분열, 핵분열해서 세포질 분열하는데 재밌는 점은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원래 난자 크기 유지해가면서 세포가 점점 작아지죠. 즉 이러한 우리는 체세포 분열을 나날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할수록 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세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수정란이 초기화하는 세포 분열을 나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날을 계속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될 때 속이 빈 공간에 포배 상태에 수정란이 생기는데, 즉 수정란이 포배 상태로 되는데 세포가 아주 많이 있겠죠. 이번에 이 포배 상태로 되는데 얘가 자궁에 딱 도착해서 자궁에 묻힐 때를, 즉 자궁과 결합할 때를 우리는 착상이라고 하고, 이때 여성의 몸은 착상이 된 순간부터 임신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거 다 될 때 여성의 몸 안에서는 수정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수정란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다가 포배 상태에 도착해서 주변 환경이 자궁이면 착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상됐을 때부터 태반을 형성하면서 수정란이 아기로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 220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표가 있는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수정이 되고서 3에서 4일
수정이 되고 나서 1주 정도의 나날과 착상이 다 이루어져요. 보통 2주 안에 나날과 착상이 다 되고, 그리고 나서 8주까지를 우리는 배아라고 합니다. 즉 나날 착상이 되고, 이때부터 우리는 착상됐을 때부터 쭉 자라서 배아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배아라고 하냐? 그 다음부터 태아라고 합니다. 요 기준이 바로 주요 기관 형성입니다. 뇌가 형성이 되고, 즉 중추신경계, 팔다리, 그다음에 척추뼈, 그리고 이제 입, 내부생식기 등이 기본적인 사람의 모습의 기본을 딱 가졌을 때를 그 전을 폐하, 완벽히 가졌을 때를 폐하라고 하고, 요 기간이 8주입니다. 8주 전까지는 폐하, 8주까지는 폐하, 9주부터는 보통 9주부터는 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착상이 되어서 배아, 태아 때까지 착상되면 배아의 일부와 엄마 자궁의 일부가 무엇을 형성하느냐? 태반을 형성해요. 태반. 즉 자궁이 이렇게 생겼다면, 자궁의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만큼의 공간을 할애해서 태반을 형성하고, 아기는 태반에서부터 나온 탯줄을 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탯줄을 가지고 태반에 아기 피가 탯줄 타고서 태반까지 도착해서 태반에 엄마 혈관을 지나고서 엄마 혈관과 아기 혈액과 서로 만나진 않지만 엄마 혈관 근처를 지나가면서 엄마 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산소를 받고, 아기 혈관에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작용, 즉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궁 안에 양막이 존재하고, 양막 안에 양수가 존재하고, 양수 안에 태아가 얘네가 충격을 흡수해주겠죠. 충격을 흡수해가면서 이 안에서 논일면서 탯줄을 통해서 태반까지 혈액이 가면, 태반에서 엄마 혈액과 아기 혈액은 섞이지 않지만 아기 혈관이, 탯줄과 연결된 아기 혈관이 엄마 혈관 속을 지나가면서 엄마 혈관으로부터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고,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물질도 공급받으니까 엄마가 좋은 걸 먹어야겠죠. 그리고 아기가 만들어 놓은 노폐물,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엄마 혈관으로 전달해서 엄마가 아기의 노폐물과 아기의 이산화탄소 같이 내보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임신기간이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266일, 첫 번째 월경 후에 280일 정도 지나면 분만이 되겠죠. 분만은 머리부터 나오는 과정이 223페이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24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써 임산부가 해야 될 것과 임산부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상식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데, 딱 보시면 흡연 안 되겠죠. 약도 의사와 상의해서 먹어야 되고, 간단한 운동은 되지만 격한 운동은 안 되고, 엑스레이 안 되죠. 만약에 찍어야 될 일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술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225페이지는 이제 우리는 아기가 만들어지는 임신 과정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임신을 피하는 피임 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임신을 피하는 피임 과정은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배란 억제. 난자가 안 나오면 임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 방지. 수정 방지는 무슨 뜻이냐? 바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착상 방지. 수정이 됐어요. 수정란이 생겼어요. 근데 수정란이 자궁에 도착해서 착상하지 않으면, 착상한 다음에는 골치가 아프거든요. 착상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착상부터 임신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배란을 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수정을 방지하는 방법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수정란 착상 방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배란을 억제하는 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은 여성의 호르몬을 조정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고, 수정 방지하는 것은 영구 불임 수술, 아버지가 하는 정관수술, 어머니들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사용하는 콘돔, 물론 여성용 콘돔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주기법이 있어요. 즉 여성의
생리 기간에 맞춰서 생리 그 기간에 맞춰서 가임 기간을 피해서 가임 기간을 피해서 이제 성관계를 맺으면 임신을 피하겠죠. 가임 기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연식 주기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25페이지 피임까지 공부를 하시면 이번 시험 범위의 웬만한 부분은 다 공부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산과 연기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